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과 정략 결혼을 한 왕건의 딸 안정숙의 공주. 안정숙의 공주는 고려 태조 왕건의 딸로 결혼 후에는 낙랑공주 혹은 신랑공주라고도 불려졌는데, 신랑궁은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면서 받은 궁전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낙랑공주는 자명고 전설에 나오는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최씨 낙랑국의 낙랑공주와는 훨씬 후대의 별개 인물이며, 낙랑이란 호칭도 낙랑군이 아닌 신라의 별칭으로 쓰인 것입니다. 태조의 맏딸로 어머니는 왕건의 제3비인 신명순 성왕 태후 유씨이고, 남편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김부인데, 공주와 경순왕의 혼인은 전형적인 정략 결혼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2 경순왕. 왕이 왕도에서 나와 태조에게 귀순하다. 9년 11월에 태조가 왕의 편지를 받고 대상 왕철 등을 보내 그를 맞았다. 고려사 권위 세가이 태조 18년 10월조에는 10월 1일에 신라왕의 입조 요청을 받고 고려왕이 섭시중 왕철과 시랑 한원홍 등을 보내 가서 알리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태상으로도 표기하는데 904년에 궁예가 설치한 9등급의 관계 가운데 제3등급이며 후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관계를 16등급으로 재편했을 때 제7등급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왕철이 경순왕을 맞이했을 때의 관직은 섭시조였으며 시랑 한원홍과 동행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는데, 927년 견훤과의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려 장군 김락의 동생 김철이 왕건으로부터 왕시성을 사여받아 왕철이라 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936년에 후백제와의 전쟁에 참여해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왕은 모든 관료를 거느리고 왕도에서 출발하여 태조에게 귀순하는데,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와 말이 30여리에 걸쳐 이어지며 길을 메우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같이 늘어섰다. 태조가 교회로 나와 맞이하고 위로하며 궁궐 동쪽에 제일 좋은 거처 한 곳을 내려주고 맏딸 낙랑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 고려사 권위 세가이 태조 18년 11월조에 의하면 신라왕은 11월 3일 가보일에 왕도를 출발하여 12일 계묘일에 개경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고려왕은 의장을 갖추고 교회에 나가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태자와 여러 제신에게 명하여 호위하여 들어오게 하고 유화궁에 묵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개축일에 고려왕이 정전에 나아와 백관을 모아놓고 예를 갖추어 맏딸 낙랑공주를 신라왕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낙랑공주는 안정숙이 공주는 신명왕 태후 유씨의 소생으로 신라왕 김부가 입조하자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냈는데, 신랑 궁부인이라 일컫기도 했습니다. 태조에게는 9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낙랑공주와 성무부인 박씨 소생의 공주가 김부와 혼인을 했습니다. 후백제 견훤의 침공 등으로 나라를 보전하기 힘들어진 경순왕은 935년 태조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 의사를 밝혔고, 그해 12월 경순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개경에 도착하니 왕건은 크게 환영하며 낙랑공주와 혼인시켰습니다. 동시에 태조 자신도 경순왕의 백부 김억렴의 딸과 혼인하여 이중으로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그녀가 태조의 제후비인 신성왕 태후 김씨입니다. 망한 나라 임금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후 공주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데, 고려사에 기록된 김부의 지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조는 김부를 태자보다 높은 지위인 정승공으로 봉했으며 신랑궁을 지어주고 녹봉 천섬을 주었으며, 신라를 경주라 하여 시급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신랑궁이란 글자 그대로 풀면 신령스러운 난세의 궁이란 뜻으로, 자국을 버리고 타국에 와서 사는 경순왕을 난세에 비유해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당시 김부에게 아내가 없었는가 하는 점인데, 역사서에 의하면 김부의 아내는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송이 부인 석씨로 신라 삼성연원보에 경순왕의 첫 번째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순왕이 18세 되던 해에 송이 부인 석씨와 혼인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후 신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죽방부인 박씨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죽방왕 후 박씨는 소원왕후로 예부시랑 박광후의 딸이라고도 전하는데, 정사 삼국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박광후는 죽산 박씨로 되어 있는데, 죽산은 경기도 안성으로 신라 수도 경주와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죽방왕후를 신라 진궐 출신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으나, 죽방왕후의 출신은 명확하지 않으며, 소원왕후라는 명칭은 죽방왕후가 사망한 이후에 고려에서 내려준 시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효목왕후가 되는 낙랑공주 왕씨이며, 김부는 이후
네 번째로 왕건과 왕건의 25비인 성무부인 박씨의 딸 왕씨와 결혼을 합니다. 성무부인 박씨는 평주의 호족 박수경의 딸로, 박수경은 둘째 딸로 태어나 왕건에게 시집갔으며 아들 넷과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 왕씨는 경순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경순왕과 결혼한 성무부인 박씨 딸 왕씨는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시호는 전하지 않는데 오늘 주인공 낭랑공주와는 이복 자매가 됩니다. 한편 민담설화에 경순왕 김부의 아내로 별빈 안씨라는 사람이 마지막 부인으로 등장하는데 별빈 안씨는 안씨가 아니라 낭랑공주 왕씨 안정숙의 공주를 지칭하는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경순왕과 왕후 사당이 있는데 경순왕은 낭랑공주 사이에 아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사당의 주인공은 그녀가 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설화의 별빈 안씨와 장모는 성이 두 가지로 혼용되고 있어 별빈 안씨라는 명칭은 실존성이 없으며 삼국사기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 되면 안산 잿머리 성황당에서 성황제가 열리고 그 이틀 뒤인 3일에는 분자봉에서 성황제가 열리는데 이 행사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56대 경순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잿머리 성황사 설화에는 경순왕과 부인 홍씨, 경순왕의 장모 안씨가, 분자봉 성황사 설화에는 경순왕과 부인 안씨, 장모 홍씨가 등장합니다. 잿머리 성황제의 유래를 보면 고려 초기에 거란이 북방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자 고려는 이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특히 송나라와 왕래가 많은 고려는 이들로 인해 육상교통이 막혀 해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서희가 현재의 내무부 장관인 내부시랑이었는데 그가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기 위하여 일행을 데리고 안산시 성곡동 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장가를 들었으나 첫날 밤에 신부를 소박하였는데 소박맞은 경순왕의 부인은 홍씨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안씨였습니다. 부인은 첫날 밤에 소박을 당한 것이 한이 되어 청상으로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 다녔는데 고려시대에 여기를 떠돌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희가 송나라로 떠나려고 성곡동 나루에 당도하자 그때까지 조용하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배를 삼킬 듯해 일행은 바다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가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소복 단장한 두 여인이 나타나자 서희는 깜짝 놀라서 웬 여인네들인가? 라고 호통을 치자 여인은 슬픈 얼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순왕한테 소박을 맞은 홍씨이고 다른 한 분은 저의 어머니 안씨입니다. 저는 청상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저로 인해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한이 되어 이승을 떠돌고 있었는데 마침 사신 일행이 송나라로 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보고 어떻게 저희가 거처할 집이라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여 일부러 이렇게 풍파를 일으켜서 못 가게 한 것입니다. 부디 저희 홀령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서희는 옷깃을 여미고 그녀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였고 잠을 깨어보니 두 여인은 없었는데 서희는 돌로 당집을 짓고 화공을 시켜 꿈속 두 여인 모습을 담은 영정을 만들어 당에 모셔놓고 당제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풍파는 사라지고 바다가 잠잠해져 서희 일행은 무사히 송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후 송나라를 왕래할 때마다 지성을 드렸고 어부들도 바다에 나갈 때면 이 당에 재물을 차려놓고 극진히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안정숙의 공주는 김부와의 사이에 오남이녀를 두어 부부간의 금실이 매우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김석은 의성 김씨, 김건은 강릉 김씨, 김선은 언양 김씨, 김추는 삼척 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975년 경종이 즉위하자 경순왕은 경종의 장인으로서 상보의 지위에 오르는데 경종의 제1비 헌수광후가 경순왕의 맏딸로 죽방부인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마도 이미 고인이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안정숙의 공주는 태조의 딸로 신라의 왕과 혼인해 양국의 우위를 다졌다는 점에서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남이녀의 자식들이 잘 자라 제 몫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던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과 정략 결혼을 한 왕건의 딸 안정숙의 공주였습니다.